안녕하세요.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예비고1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19과학원 예비고1 교육과정 설명회를 진행할 예비고1 팀장 김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혹시 이제 어머님들이나 학생분들 중에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채팅창에 우리 궁금하신 내용 자세히 적어주시면은 우리 대기하고 있는 다른 팀 선생님들께서 상세하게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바로 한번 설명을 시작할 건데요. 우리 여기에 이제 신입생들이 나중에 입학하게 되면은 만나게 될 그런 교육과정 표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우리 대부분 친구들 혹시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어떤 과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수학이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답변하곤 하는데 지금 이 교육과정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국어, 수학, 영어가 똑같이 4단위씩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국어, 영어, 수학을 한 주에 똑같이 4번씩 배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대부분 친구들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좀 우리 미리미리 예습도 많이 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편인데 국어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이 내신 등급에 반영되는 기준이 같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즉 평균 등급이라는 걸 산출을 했을 때 우리 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 이 국어를 이 겨울방학 중에 미리 준비하면서 실력을 잘 쌓아야 1등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지금 이렇게 교육과정 안내에서 국어 영역을 3파트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우선 문학, 독서, 문법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문학부터 한번 봐보면은 이제 여러분 항상 계속 공부하고 있기는 한데 우리 맨 처음에 반드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수능 필수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쌤이 지금 바로 비유와 상징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친구들 많지 않습니다. 또한 반어와 역설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답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기출문제를 풀게 되면은 뭐 비장미, 볼개미, 내재론, 효용론 이러한 다양한 문학 용어를 접하게 될 텐데 이러한 문학적인 용어나 개념들을 이 겨울방학 시기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봐놔야지만 나중에 이러한 개념들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해왔듯이 이 수능국어 어휘력 사전이라는 걸로 우리 수능 필수 개념 준비하도록 할 건데요. 쌤이 여러 번 강조하는데 이 어휘력 사전 같은 경우에는 쌤이 미리 사전에 시험에 나올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한 주 전에 이렇게 전송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영상을 시청하고 시험을 보면 분명히 잘 볼 수 있는데 우리 시청하지 않고 그냥 한두 번 읽어봤고 오면 당연히 시험을 잘 못 보겠죠. 우리 어차피 공부하는 김에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 영상 꼭 보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쌤이 이제 시험에 내는 테스트에 내는 다양한 예시들은 전부 주변 학교 기출문제에서 가져오는 예시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시들 우리 책에 잘 적어 놓으면서 단거나 해놓으면 나중에 고2, 고3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다음으로 또 문학에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 건 우리 낯선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낯선 시를 읽을 때 주제나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학생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예시로 하나 시를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이 첫 번째 시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이번 클리닉 시간에 접했던 그러한 클리닉 시간에 접했던 그러한 시인데 이제 선생님이 잠깐 예시로 이러한 낯선 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예시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우리 맨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갈아놓은 논고랑에 지금 화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을 보고 있어요. 근데 물을 보고 있을 때 여기 감정 보여요? 행복해진다라는 감정이 나와 있네요. 시는 서정문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감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자는 마음이 행복해진 상황인데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나뭇가지가 있고 햇살이 있고 그림자가 있고 나의 얼굴이 요 물에 비쳐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대부분의 친구들 시를 읽을 때 눈으로 읽는데 쌤은 지금 밑줄 치면서 읽은 거 보여요?
그리고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시어는 동그라미 치면서 읽었잖아요. 여러분은 이게 처음 읽는 낯선 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한번 읽을 때 좋은 느낌인지 나쁜 느낌인지 표시하며 읽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바로 부정적 시어 나오네요. 늘 홀로이던 내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자의 과거의 감정은 혼자 있어서 외로웠는데 지금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하구나 라는 거 이렇게 파악하면서 읽으면서 쭉 내려가 보면 홀로였기 때문에 늘 떨며 우왕좌왕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물에 많은 것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무심하고 선명하다라고 이렇게 끝내면서 이러한 감정들도 지금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파악하면 과거에는 뭔가 홀로였고 외로웠고 떨면서 우왕좌왕했는데 물속에 이러한 다양한 긍정적인 것과 함께 있어서 행복해진다 라는 시로 읽어갈 수 있죠.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 낯선 시를 읽을 때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파악하면서 정서가 어떻게 변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 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해석해 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과정만 거치면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이제 고전시 같은 작품들은 사실 혼자 읽으라 하면 고인이 뭐야? 가던 길이 뭔데? 하는 식으로 정확히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학원에서 당연히 배워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학원에서 선생님이 이러한 시를 읽을 때에는 이런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리고 이러한 시어들은 꼭 외워줘야 돼 라는 것들을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듣고 외워야 할 것은 잘 외워가야지 우리 여러분들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낯선 작품이나 아니면은 이제 선생님이 수업한 작품이 있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적응 훈련을 해야겠죠. 즉 배운 내용을 문제에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 1월 달부터는 이 오름이라는 교재로 여러분들 수업을 하게 될 건데요. 이 교재는 지학사와 이재식 국어학원이 협력해서 만든 그러한 교재예요. 그래서 이런 오름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 문학 수업 들으면서 다양한 문제에 적용해 보게 될 거고 조금 이따 숙제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 건데 워크북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는 문학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우리 다음부터는 독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1까지는 어렵지 않다라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고1까지는 문학을 조금 더 비중 있고 난이도 있게 그렇게 출제하고 있고 독서는 살짝 평이한 수준인데 여러분 수능 독서 많이 접해본 친구들 있을 텐데 사실 고2부터 올라가면 이 독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우리 독서 부분, 이 어린 예비고일 나이부터 잘 정리해 놓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독해력과 문해력 향상,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쌤이 참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독해를 잘하는 학생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예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지금 예비고일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 많아요. 쌤이 이거 읽어봐 라고 했을 때 핵심 파악 안 하고 의식의 흐름에 따라 글자만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읽고선 이거 무슨 내용이야?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이해 못하겠어요? 라고 그냥 그렇게 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읽으면 당연히 이 글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충 읽었는데 어떻게 좀 문제는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대충 읽고 맞은 문제를 다시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러한 습관을 지닌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반면에 좀 독서 습관이 좋은 친구들은 이 메타인지라는 걸 활용해서 자신의 학습을 조절하게 돼요. 여기 메타인지는 스스로 자신의 인지 활동을 조절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즉 자기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고요. 이 아는 것은 사실 집중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는 것은 그냥 놔두고 정확히 안다면 놔두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러한 습관을 지닌 친구들이 우리 독해력과 문해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고일 시기에 도대체 독서 공부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물으면 우리 많이 읽어보면 돼 하는 그러한 답변 분명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많이 읽기만 하는 것 다도 이거 큰 효과 없습니다. 우리 많이 읽되
한 지문을 읽더라도 이 100%그 지문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칠 수 있게 선생님들이 지금 습관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반 같은 친구들은 고1 수준의 독해를 하면서 이걸 잡아주고 있고 최상위반 같은 경우는 고2, 고3 수준의 독서 지문을 바탕으로 이걸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고2, 고3 올라가면 이렇게 분석할 시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를 활용해서 최대한 우리 한 지문을 읽더라도 다 이해하는 습관 잘 들여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서도 마찬가지로 옳은 교재로 진행을 할 거고 우리 최상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의 내용이 좀 단조롭고 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좀 더 어려운 지문을 수업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독서에서 독해력, 문해력을 향상할 수 있는 습관을 잘 잡아주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겨울방학 동안 분석 노트라는 걸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석 노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처음 접하는 거라 쌤이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면 일단 우리 분석 노트는 먼저 문단 구분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문단 구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막 풀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다 풀었는데 유독 이해가 안 가는 한 지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요거를 바로 지문이라고 하죠. 요 지문에 하나, 1문단,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 2문단 하는 식으로 요렇게 글자를, 숫자를 써놓는 걸 우리가 문단 구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분석 노트 할 때 1번으로는 요 문단 구분을 먼저 해놔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여러분이 문단 구분을 했을 때 그 한 문단씩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핵심 내용 정리하는 것도 글을 읽어야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쌤이 클리닉 많이 해보면은 쌤 저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읽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쌤은 옆에서 소리내서 읽어주기만 했는데 갑자기 이해됐어요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뭔가 글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보는 그러한 습관이 좀 필요해요. 글을 눈으로 읽을 때랑 입으로 읽으면서 소리로 같이 들을 때 글에 대한 집중도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소리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읽어보고 그 문단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을 위주로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쌤이 분석 노트 나눠주면 거기 앞에 예시가 나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1문단 같은 경우는 우리 광통신이라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럼 광통신의 정의를 쌤이 정리해봐 하면은 거기에 있는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필사를 한 거지 분석을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대로 정리된 내용을 내가 이해한 바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분석 노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문단, 2문단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내용 중요하게 되어 있는 개념이 이런 거네. 이 개념에서 중요 내용은 이런 거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한 바대로 적어 내려가는 것이 분석 노트고 이렇게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하고 정리를 해봤으면은 문단과 문단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1문단은 뭐 정의, 2문단은 이러한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3문단과 4문단부터는 여기에 나왔던 개념들을 합쳐서 무언가 새로운 내용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도 다 이해하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에 있는 개념들을 읽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머리로 잘 이해가 안 간다면 그 개념들 간의 관계를 손으로 정리하면서 읽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기호를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어 특히 우리 이런 비례나 아니면 우리 화살표가 반대로 가는 건 반비례 관계라고 하죠. 이렇게 비례나 반비례 관계 같은 것을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본 걸로 끝나지 않고 쌤이 여기에다가 RE라고 적어놓은 거 보여요? 다시 했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정리해보고 이거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식으로 이렇게 좀 독서 영역을 계속해서 분석을 해봐야지 이게 여러분의 독해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석 노트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머릿속으로 이해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내가 글을 읽고 이해한 것을 내 입이나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것을 설명할 수 없으면은 그건 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분석 노트를 정리하는 그러한 습관을 통해 정확히 이해해보려는 습관을 가져가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문학 독서 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문법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우리 고1 과정에서는 사실은 모든 문법 개념을 한 번씩은 다 훑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 1학기에 듣는 부분 한번 봐보니까 1학기 중간고사에는 의문 파트를, 그리고 1학기 기말에는 우리 단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맞춤법, 발음법 파트를 배우게 되네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8월, 9월 넘어가면 2학기라고 하죠. 2학기에는 주로 문장이나 문법 요소 파트를 배우게 되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요 중세국어 파트를 또 2학기 기말고사에 배우게 됩니다. 즉 우리 고1 1년을 지나게 되면은 이 문법 전 영역을 한 번씩은 다 훑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 이재식 국어학원 겨울학기 1, 2월 동안에는 사실 거의 90%의 학교들이 1학기 중간고사의 요 의문 파트를 이제 그 시험 범위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1월, 2월 동안에는 저 의문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언제 배워요? 라고 하면은 우리 뭐 내신 중간중간에도 배우고 나중에 여름학기에도 배울 건데, 근데 전 미리 배워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겨울학기 특강으로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 방금까지는 우리 문학, 독서, 문법과 관련된 교육과정, 그리고 이제 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넘어가서 우리 학원에서는 도대체 겨울에 뭐 해요? 라고 물어보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클리닉인데요. 우리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 모의고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사실 여러분들 보면은 기분이 너무 나빠지잖아요. 아, 나 왜 이렇게 등급이 안 나와? 하는 식으로. 근데 사실은 지금은 등급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쌤들이 여러분에게 모의고사를 풀리는 이유는 아, 이런 게 모의고사 문제 유형이구나. 여기에 익숙해지라는 것과 8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1번부터 45번을 푸는 그 시간 조절을 하는 것, 그리고 아, 내가 여기서 뭐가 약하구나 라는 걸 계속 파악해 보라는 것, 이런 의도로 모의고사를 풀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등급에 너무 그 마음을 쓰지 말고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클리닉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적다, 난 좀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친구들을 위해 학생 개별 교재를 추천하게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통해서 문법이든 고전이든 한번 이제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클리닉 시간 그래서 안내 한번 드릴 건데요. 우리 상동 같은 경우에는 겨울 학기, 즉 겨울 방학을 시작하게 되면은 오전 시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요일은 오전 10시와 2시,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10시, 2시, 7시 중에 선택해서 클리닉을 등원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가끔 저는 평일에 절대 시간이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그런 친구들은 부득이하게 주말에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생님들이 주말에 전부 정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클리닉을 상세히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말에 진행하는 클리닉은 좀 조교 선생님이랑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하고, 가급적 우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시간을 내서 평일에 와야지만 선생님이랑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모의고사에서 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하는 거 질문도 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라도 우리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3시하고 7시에 클리닉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청라도 아침 일찍 오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까봐 목요일 10시에 이렇게 모의고사 클리닉 시간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찍 오고 싶은 친구들은 목요일 10시, 그리고 나는 시간 안 돼 하는 친구들은 3시나 7시 중에 선택해갖고 등원하면 되고, 청라도 동일하게 이제 평일에 정말 안 된다 하면 주말에 등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미 주말에 클리닉 해봤듯이 문제 풀고 질문 많이 못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평일에 참석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 겨울방학에 진행하는 워크북이라는 건데요. 우리 워크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배웠던 것을 좀 적용해 볼 수 있게 평일에 매일 30분 정도씩 국어를 공부할 수 있게 구성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문학과 독서 등 하루 30분씩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가급적 매일 고정된 시간에 좀 잊지 않고 이러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아침 8시에 안녕 오늘 월요일이네 데이 1 풉시다 하고 문자를 보내줄 예정이에요. 겨울방학에 쌤이 매일매일 8시에 문자를 보내주면 가급적 그 시간에는 국어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하는 습관을 형성해가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워크북도 진행할 예정이라 한번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지식국어학원 관리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12월 중 우리 상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일지망학교를 조사를 했고 청라는 다음 주에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지망학교 바탕으로 담당 선생님 배정될 예정이고 그래서 우리 지원학교에 맞는 국어 입시 전략을 상담할 예정입니다. 우리 상동, 청라 동일하게 우리 아까 선생님들이 고3에서 고1로 내려왔다라고 했잖아요. 그 지역에서 우리 최소 3년 이상은 그 학교를 담당했던 선생님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정명고, 중원고, 중흥고, 부명고 하는 그러한 담당 선생님이 있고 그 학교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청라도 마찬가지로 뭐 해원고, 청라고 하는 식으로 서인청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과 맞는 그 학교에 맞는 입시 전략을 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2월에서 1월, 늦어지면 2월 사이에 진로 상담을 실시하게 돼요. 쌤이 생기부 관리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우리 대학을 입학하는 방법에는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 정시는 아까 수능을 보는 거고 이 수시 같은 경우가 바로 우리 이 생기부를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천이나 아니면 인천이나 청라 대부분 이 지역은 요 수시로 대학을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진로나 아니면 생기부의 주제를 하나 설정을 하고 그거에 맞는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수행 평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마음껏 고민하고 그러한 고민한 내용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여기 학생관리 파일에 보면은 모의고사 성적을 누적하는 란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여러분의 강약점 파악을 선생님이 계속 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방금 전까지가 우리 교육과정 및 우리 관리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문의가 정말 많았던 우리 겨울방학 특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겨울방학 특강 같은 경우에는 총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고전시, 그 중에서도 우리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시조 파트만 모아서 진행하는 특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방학 특강에 이미 진행했던 내용인데 우리 여름방학 때 듣지 못했던 친구들이 많아서 재진행하는 거라 그때 들었던 친구들은 다른 특강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이 특강에서는 무슨 내용을 진행하냐면 주제별로 우리 예를 들어 충이면 충, 자연이면 자연, 우리 연정이면 연정 등 우리 주제별로 우리 시조가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필수 어휘를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 내신에 우리 이 시조 관련된 그러한 외부 지문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미리 대비하는 훈련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특강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심화 특강인데요. 사실 이제 여름방학 때 이 시조 특강을 들었던 친구들 위주로 좀 수강해도 되고 이걸 안 들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들을 수 있는 특강입니다. 시조를 제외한 나머지 고전의 전 파트, 가사, 가요, 이런 전 파트를 다루는 그러한 수업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필수 작품인 관동별곡을 전문으로 학습해보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또한 이제 내신 만점을 위한 고난도 문제 풀이를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고전이 어렵다 하는 친구들 수강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시조 특강과 이 심화 특강을 같이 듣는 것도 가능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전 기본 특강 같은 경우엔 상동에서는 하나 선생님이, 청라에서는 수민 선생님이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전 심화 특강, 상동에서는 하나 선생님, 그리고 우리 청라에서는 원주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구체적인 시간이나 비용은 요 설명회가 끝난 후에 안내 문자 드릴 예정이라 거기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문법 특강인데요. 문법 특강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 내신 문법 특강과 조금 이따 모의고사 문법 특강인데, 우리 아까 우리 고1 내신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 이렇게 전범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전 범위에서 딱 1학기에 해당하는 내용만 깊게 파서 공부해보는 게 바로 요 내신 문법 특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1 1학기 내신 문법 개념을 완벽 마스터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그 딱 1학기에 해당하는 내용만 배우기 때문에 주변 학교의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중원, 중흥, 정명, 상일, 그리고 해원, 서인천, 청라 이러한 학교의 기출문제를 난 먼저 접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 위주로 수강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이만큼이 아니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원장님이 3월 마지막 주에 모의고사를 본다 했는데 사실 그 모의고사에서는 전범위가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방학 중간에 다 정리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요 모의고사 문법 특강을 들으면 됩니다. 당연히 내신에 들어가는 문법부터 모의고사 문법까지 한 번에 좀 정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1등급을 위한 좀 심화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 좀 제대로 문법 공부하고 싶어 하는 상위권 친구들 요 특강 수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외에 우리 킬러 문항 문제풀이 진행하고 공략법도 학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 내신 특강 같은 경우에는 상동에서는 제가, 그리고 청라에서는 수민쌤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법 특강 같은 경우에 상동에서는 대건쌤, 그리고 청라에서는 우리 기철쌤이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요거는 상동에서만 진행하는 특강인데 우리 최상위반 모의고사 특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최상위를 위한 고난이도 모의고사 특강으로 나는 지금 하는 고1 수준의 모의고사가 너무 쉬워하는 친구들은 고2, 고3 수준의 좀 고난이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이 특강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고요. 정확도 및 시간 조절이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 나는 좀 어려운 거 풀 때 시간 조절이 안 돼 하는 친구들이 수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풀기 때문에 우리 이 문법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제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영상을 꼭 들어와야지 학원에서 우리 킬러 문제풀이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 고난도 모의고사와 그리고 문법 수업 난 동시에 듣고 싶어 하는 친구들 요거 신청해주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강약점 파악, 약점 보완 상담 및 피드백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비고1 선생님 소개인데요. 우리 이제 아까 일지망 학교 중심으로 담임 선생님이 배정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저예요. 그래서 저는 예비고1 총괄하고 있고 이제 중원고, 중흥고, 심원고, 부천고 등을 이 지역에서 7년 이상 담임하면서 요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망으로 저런 학교들을 선택한 그런 친구들은 저와 담임을 하게 되고 상담도 진행하게 될 거라 그때 만나요.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선생님 계신데 우리 하나 선생님은 특목반 중에서도 인천학교 중심으로 좀 관리를 해주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인천국제고, 하늘고 뭐 이런 학교를 지원한 친구들, 미추홀고 지원한 친구들은 우리 하나 선생님이 담임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하나 선생님도 부명고, 성내고 등을 그동안 쭉 담당을 해주시면서 우리 이 학교에 대한 전문 그러한 분야 그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특히 이제 부명고 같은 경우는 하나쌤이 올해 고3 수업을 하셨는데 1학기에 이제 엄매를 선택한 부명고 학생들 중에 1등급이 전부 저희 학원에서 나왔어요. 그만큼 내신 수업 제대로 해주시는 선생님이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학교 외에도 영선, 삼산 등의 인천 지역 학교들 전부 하나쌤이 담당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대건쌤 계신데요. 우리 인천일 제외한 나머지 특목반 친구들을 전부 관리해 주실 예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건쌤은 최상위반 수업 진행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만큼 특목 학생들 제대로 관리해 주실 예정이니까 우리 꼭 우리 만나면은 담당 선생님이니까 인사 잘 해주시고 그 외에 상원, 상일, 개남, 정명 이러한 학교들을 맡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천 지역에서 상일고, 정명고 공부 진짜 잘하는 거 알죠? 근데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전부 우리 학원 다닌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이제 대건 선생님께서 정말 공부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 잘 관리해 주시니까 우리 만나면 인사 잘 해주시고 우리 상동 선생님 이 외에도 우리 상동고나 경기예고를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상동고와 경기예고까지 다 담당을 했어서 제가 담임을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담당 선생님 정해지면 그 단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청라인데 우리 청라 부분은 여기 예쁜 수민쌤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한번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청라원 예비고일 담당하고 있는 김수민 선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라원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 서운하실까봐 잠깐이나마 이제 인사드리려고 대표로 이제 나오게 됐고요. 저와 함께 이제 예비고일을 담당해주고 계시는 이제 문원주 선생님 그리고 박기철 선생님 계십니다. 문원주 선생님의 경우에는 저와 청라원 개원했을 때부터 이제 3년 동안 같이 이끌어 주셨고요. 그리고 올해 수능까지 마무리 후에 합류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3년 동안 이제 하면서 뭐 각 학교의 전교 1등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국어 전교 1등 뭐 또는 이제 다수의 1등급 학생들을 배출해 냈고요. 좋은 결과 이제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기철 선생님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1 그리고 중3 같이 수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서인총고 중심으로 수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중3 친구들도 서인총고를 이제 맡으실 예정이고 이제 서인총고의 맞춤 수업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학교들은 이제 문원주 선생님의 경우에는 청라고, 해원고 써 있고요. 저는 초원고, 신영고 이렇게 맡게 되었는데 그 외에 이제 학교는 1월에 확정해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떡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렇게 네. 이제 아까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송도교육원이 드디어 다음 주에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선생님과 함께 개원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이나마 인사를 드렸고 그 뒤에는 이제 Q&A를 할 예정인데 Q&A는 이제 보은 선생님과 도연 선생님이 같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Q&A 하러 나왔고요, 다시. 질문 남겨주신 게 있어서 저희가 도연 선생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내신 대비 시작 시기가 언제인지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언제쯤부터 진행할까요? 원래 저희 학원은 이제 3월 3주부터 우리 내신 대비반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사실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들어가자마자 적응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 들어가자마자 첫 주에 수행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평가까지 완벽하게 학원에서 함께 대비해주기 위해서 3월 둘째 주부터 학교별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3월 둘째 주부터 그때는 네. 이제 학교별로 나눠서 수업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특강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고. 네, 사실은 이제 특강 중복 신청은 가능하긴 한데 이제 각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꼭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학생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되면은 그것을 다 내면화할 수 있는가 이것을 선생님이 꼭 아셔야지 우리 더 학생을 더 잘 지도할 수 있어서 우리 하나씩 신청하고 혹시 추가로 더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해주시고요. 우리 학생이 할 수 있다라는 의욕을 가진다라면 사실 뭐 3개든 4개든 다 들을 수 있는 거라 한번 아이의 의욕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특강 중에 내신 문법이랑 모의고사 문법 특강이 있던데 어떤 게 조금 다른 점인지 한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전화 상담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 요거를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다뤄주는 게 모의고사 문법 특강이고요. 딱 요 반으로 잘라서 요만큼만 진행하는 게 내신 특강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문법, 어떤
특강을 신청해야 돼요 라는 건 아이의 성향을 잘 봐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서 잘 내면화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게 좋고, 근데 들어도 까먹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하나를 배우더라도 제대로 배우는 게 낫다 하는 친구들은 요 내신 문법 특강으로 딱 요만큼만 배우게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여름 학기에도 사실 뒷부분 이제 문법 특강이 깔리기 때문에 우리 뒷부분 못 듣는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우리 도현 팀장님과 수민쌤 이 시간 같이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이제 또 담당 선생님께 연락 주시면은 또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직 나가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8시 반에 우리 특강 신청 시트가 이제 전 재원생 어머님께 발송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특강 관련해서 문의가 정말 많았던 만큼 빠른 마감이 될 예상이니까요. 우리 어머님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꼭 시간 늦지 않게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촬영했던 영상은 저희가 주말 이후에 업로드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업로드 후에 바로 이제 링크 원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각 담당 선생님 또는 저희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링크 바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더 추가 궁금하신 내용은, 오늘 다 다루지 못한 내용은 카카오 채널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